귀농 참 많이들 꿈꾸시죠. 아침엔 새소리로 눈을 뜨고 저녁엔 석양을 보며 밥을 짓는 삶. 도시의 경쟁과 피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그림. 그런데 실제로 귀농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3년의 벽 앞에서 무너졌던 한 은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귀농의 낭만 뒤에 숨은 진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김정수 씨 부부는 60세 은퇴 후 충북의 한 농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1억 원으로 200평 남짓한 시골집과 밭을 샀습니다. 부부는 도시의 공기와 경쟁이 지쳤다며 직접 농산물을 키워 먹고 남는 건 팔며 조용히 살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첫 해엔 밭을 일구는 일조차 낯설었지만 이 또한 새로운 배움이라며 설렘이 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은퇴 부부가 내려와 농사 짓는 건 좋은 일이라며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인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벽이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첫 해 수확을 끝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농사보다 어려운 건 사람 관계였습니다. 농사 방식, 일손 구하는 법, 심지어 밭매는 시기까지 모두 마을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도시에서처럼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계획대로 움직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걸 고집으로 봤습니다. 부부는 몇 번의 오해 끝에 점점 고립됐고 이웃들과 밭 경계 문제로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골은 따뜻하다는 믿음은 시골도 사회다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인간관계의 구조가 부부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텃밭 수준으로 시작했던 농사가 점점 커지면서 지출도 커졌습니다. 트랙터, 비닐하우스, 비료가, 기계 수리비까지 연간 1천만 원이 훌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300만 원 남짓. 수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김 씨는 도시에서의 금융 감각으로 효율을 높이려 했지만 농사는 계획보다 날씨가 좌우했습니다. 비 한 번, 태풍 한 번이면 몇 달의 노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병원비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다친 아내의 치료비로 수백만 원이 들자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끊겼고 마을에선 여전히 외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지나가지만 그들이 돌아간 후 남는 건 고요함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농사일은 체력적으로도 버거웠고 점점 부부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고 은퇴했나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귀농이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도시에서의 경력, 학력,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벽이 됐습니다. 결국 귀농 3년째 부부는 다시 도시 근교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실패했구나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귀농은 실패가 아니라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시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작은 화분을 키우고 근처 주말 농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흙을 만집니다. 다만 이제는 자급자족의 꿈보다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를 적절히 섞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귀농 3년의 실패담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 귀농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도시의 논리를 그대로 시골에 가져가면 갈등이 생깁니다. 둘째, 농사는 경제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먹고 살 만큼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셋째, 심리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로움, 관계의 단절, 자기 역할의 상실을 견딜 마음의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귀농은 도피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그 도전의 본질은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내가 살아갈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진짜 은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농 3년의 시간은 김정수 씨 부부에게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도시의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고 시간과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삶이 더 인간답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선택의 본질은 삶의 단순화가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에 가깝다. 도시에서는 돈과 성취가 관계의 기준이었다면 시골에서는 신뢰와 참여가 관계의 기본이다.
즉 삶의 질서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김씨 부부가 초기에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겪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시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효율적이지만 공동체의 눈에는 낯설고 차갑게 보인다. 논밭의 경계선보다 마음의 경계가 더 깊게 그어지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농사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주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는 문화의 벽에 대한 고백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귀농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농사만 지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오래된 신화에 가깝다. 농업은 이제 생계형보다는 산업형 구조에 가깝고 개인 단위로 진입하기엔 규모의 한계가 분명하다. 김씨 부부가 수익보다 지출이 많았던 이유는 단지 경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농업이 이미 자본과 기술의 세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기계, 비료, 물, 인건비 모두 가격이 오르는데 생산물의 단가는 떨어지고 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자연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경제 구조와 싸우는 일에 더 가깝다. 도시에서 퇴직금으로 여유 자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시골에서 새로운 장비와 시설로 금세 녹아내린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수입의 안정성인데 농업에는 그 안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 해 풍작이 있어도 다음 해 병충해나 이상기후로 무너질 수 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심리적 피로가 쌓인다. 도시의 스트레스는 경쟁에서 오지만 시골의 스트레스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서 온다. 은퇴 후 귀농의 또 다른 함정은 역할 상실이다. 도시에서는 직업이 나를 증명해줬다. 직장, 명함, 사회적 위치가 있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 모든 게 사라진다.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의 경력이 농사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데 많은 은퇴자들은 그 과정을 준비하지 못한 채 내려간다. 김씨 부부도 처음엔 자신들의 삶이 조용하고 단순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단순함은 곧 고립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하루 대부분을 밭에서 보내며 점점 말수가 줄고 웃음도 사라졌다. 외로움은 흙보다 더 무겁게 마음을 덮었다. 도시의 소음이 싫었지만 그 소음이 주던 익숙한 리듬이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 불만을 쏟으며 지쳐갔다. 이러려고 은퇴했나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자책이자 꿈의 현실화를 믿었던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탄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 부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귀농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자기 변환의 프로젝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한다면 그 자연의 속도와 논리에 맞춰 자신을 바꿔야 한다. 농사를 짓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농사 짓는 마음을 배우는 일이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귀농자들은 도시의 논리를 그대로 들고 간다. 효율, 계획, 수익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지배한다. 그 결과 시골에서도 또 다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그것은 은퇴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의 시작이다. 김씨 부부의 3년은 바로 그 계리를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결국 도시로 돌아왔지만 다시 도시의 삶으로 복귀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엔 도시를 잠시 머무는 곳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무게 중심을 자신 안으로 옮겼다. 주말이면 작은 농장에서 흙을 만지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산다. 수익은 없지만 마음은 훨씬 안정적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귀농 실패는 경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은퇴 후 정체성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다. 귀농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재입문이며 그 사회에는 이미 오래된 규칙이 존재한다. 농업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을 문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돈보다 시간, 효율보다 인내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퇴 후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다시 사회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자존심, 경쟁심, 판단 기준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귀농자들이 3년 안에 포기하는 것이다. 그 3년은 단지 농사의 주기가 아니라 마음의 수능 주기이기도 하다. 결국 귀농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다. 도시를 떠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가 은퇴의 질을 결정한다. 귀농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낭만이 아닌 현실의 감각이다. 자연 속의 삶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고된 노동과 불확실성을 견뎌낸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김정수 씨 부부의 3년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었다. 그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연의 언어와 인간의 한계를 배웠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온 지금 비로소 진짜 의미의 기촌을 살고 있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의 삶을 도피로 시작한다. 도시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것 같고 돈만 충분하면 평온할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어디서든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귀농의 실패담은 사실 인간의 적응에 대한 이야기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다시 배워야 하고 관계를 쌓아야 하고 자신을 낮춰야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곧 성장이며 그것을 겪은 사람만이 자신만의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귀농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본질을 발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다. 결국 김씨 부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사회 입문이라는 것. 그리고 삶의 주인은 언제나 자신이라는 것. 도시든 시골이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느냐다. 자연이 주는 평온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난다.